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2일차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진짜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습이 살 길이에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좀 암기도 되고요. 일단 암기도 중요하지만 전체 체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체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정부 조직 체계, 말 그대로 체계니까 잘 정리하고 암기까지 싹 다 해버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7-3 정부조직 체계부터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정부조직 체계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중앙행정기관이 부처청 위원회, 그래서 관할권이 전국이죠. 그리고 상설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행정사무 담당하고요. 현재 부는 18개, 처는 물론 6처까지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조직법에서 4개의 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청, 6위원회.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위원회는 외워주세요. 금, 방, 공, 원, 권, 개. 기억나죠? 금, 방, 공, 원, 권, 개. 6개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특정 중앙기관에 소속되어서 당해 관할 구역 내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 우리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일선기관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일선기관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절대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란 말은 생각이 안 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식 명칭, 정식 명칭을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임무기관에 부속되어서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2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속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위임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을 보유하는 개선의 하부 조직은 보조기관. 목표 달성을 및 정책의 수행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스텝 참모기관 하면 보좌기관. 이 보조랑 보좌를 합쳐서 우리가 하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을 합쳐서 이렇게 둘을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본부 조직의 최고관리층과 하부기관이 있고요. 이들 그리고 이들과 별개로 소속기관이 있고 그 소속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다. 이렇게 체계가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암기가 그래 좀 힘든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알면 암기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위원회 조직 볼까요? 위원회 조직은 아시겠지만 합의제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에두오크라시, 탈관료제의 조직기관이죠. 위원회 유형의 이원설 혹은 삼원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이원설을 굉장히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원설 하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구성이 되고요. 자문행정이 아닌데 자문위원회 라이브입니다. 그죠? 자, 자문위원회, 그 다음 여기 행정위원회가 있고 그 행정위원회가 다시 2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정 관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위원회고요.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만 집행권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의결위원회. 그래서 3원설로 구분을 하면 지금 보시는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 가고요. 이원설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데 이 이원설 구분이 훨씬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예시들 들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공원 관계 얘기했는데요. 금, 방, 공, 원, 권, 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만 지금 딱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에 지금 이러한 위원회들이 있다. 제가 연두색으로 체크한 애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바로 금방공원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임운영기관은,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랑 헷갈리는 건 달라. 그지? 자,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죠. 그 다음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름이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9년 DJ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된 국립중앙극장이 제1호 책임운영기관이고요. 성과 중심이고요. 집행기능 중심이고요. 정부 기관이자 공무원이라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 중에서도 성과 중심,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 그래서 민영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공공성이 강한 거지.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지 않아. 민영화가 곤란한데 하지만 성과 관리는 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고요. 조사연구, 교육훈련, 문화, 의료, 시설관리, 대통령령의 기타 유형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아까 봤던 소속기관의 형태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소속기관이 100%다 책임운영기관은 아니지만 책임운영기관들이 보통 소속기관 중에서 운영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아시겠지만 통계청 하나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내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은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인지 각 계급별, 직급별 공무원들의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원을 정해주게 되고요.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보통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임용은 장관이 해도 기관장이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들이 중요한 특징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종류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특허청 뭐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요. 하지만 정부의 팽창 은폐 수단, 민영화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죠. 자, 그 다음 7-6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을 해서 매년 지정을 다시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만약에 자산 규모가 전체 직원의 숫자가 50명 이상이다. 현재 총 수입액이 30억이다.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직원 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가야 돼. 자, 지금 보시는 여기에 해당하면 얘네 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만 조금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다시 얼마나 자금 규모가 나타나느냐, 자체 수입액이 얼마냐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시장형과 준시장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막 문제에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다. 자, 준정부 기관에는 기금 관리형과 위탁 집행형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세부적인 내용 외우시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여기는 전체 틀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선지는 뭐 굉장히 쉬워요. 사실 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자, 한번 갈게. 자, 정부조직체계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속기관은요.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이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둘을 합쳐서 소속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이런 것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다 부속기관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부조직입니다. 보조는 개선이고요. 보좌는 막류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은 위임 정결권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권한 가지고 보좌는 목표 달성 정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죠. 보좌기관이 스텝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자, 위원회 조직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정부의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형 조직이고요. 책임이 공유되고 분산된다는 게 특징이죠.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보통 이원설로 구분이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성격이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행정기구라고 보기 좀 힘들죠. 하지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고요. 그중에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고요. 방통위,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다 행정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방공원 공개 중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 부여하죠.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이 이 책임운영기관 등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조직 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의 정부,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집행 중심, 기능 중심의 조직이고요.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 융통성과 책임성 두 가지 다 조화를 시킬 수 있고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들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책임 운영기관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공무원 임용 시험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실시를 하죠. 기관장은 2년에서 5년까지의 임기를 가져서요. 최소 2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임 운영기관의 제일 큰 문제, 정보 팽창, 은폐 수단, 그리고 민영화,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가볼게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경영의 합리화,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은 위탁 집행형과 기금관리형 구분이 되고요. 기금관리형은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 그 다음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애들은 다 위탁집행형의 준정부 기관이 되죠. 잘 많이 나오는 게 위탁집행형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많이 나오고요. 준시장 공기업, 마사회. 왠지 마사회가 돈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마사회의 막권 수입은 다 세금이라는 거 우리 레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하고 4번, 5번까지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어요. 잘 안 보이겠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 밑에 거 읽어드릴게요.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맞네요. 이게 부속기관이고요. 부속기관은요, 소속기관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우리 소속기관의 한 형태가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정부의 위원회 조직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보좌는 망료, 보조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는 건 보조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X가 되고요.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과 부속기관,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1번이고요.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어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드는 공무원의 총 한도는 대통령령.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리령, 부령입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요.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이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X. 맞는 선지. 죄송합니다. 맞는 선지. 3번.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도 되는 분야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최초 도입은 99년입니다. 밀레니엄 직전이에요. 99년에 DJ 정부 시절의 국립중앙극장이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맞습니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3번은 앞뒤를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4번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 되는 건 그래서 3번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저희 공공기관까지 해서요.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듣기엔 조금 버거운 그런 헤비한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암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날게요. 오늘 열어본 거예요. 안녕.